부산 해운대의 가을 아침. 바람은 서늘하고 하늘은 맑았다. 그 한가운데에 우뚝 선 초고층 빌딩. 다음이 그룹 본사 건물은 강철과 유리로 이루어진 거대한 성체 같았다. 총 45층 높이에서 내려다보는 바닷가는 은빛으로 빛나고 있었고 그 내부는 숨 막힐 정도로 긴장감이 흘렀다. 다음이 그룹, 대한민국 최대의 자동차 기업이자 아시아 톱3 안에 드는 거대 제조사였다. 오늘은 특히나 특별한 날이었다. 전 세계에서 초청된 자동차 업계의 거물들이 이 본사 최상층 프리미엄 회의실에 모두 모여 있었다. 독일의 벤츠, 일본의 혼다, 미국의 테슬라에서 온 최고 기술 임원들까지 각자의 나라를 대표하는 엔지니어링의 신들이었다. 그런데 이들 모두가 주목하는 사람은 단 한 명이었다. 윤소영, 나이 32살. 그러나 다음이 그룹의 회장 자리에 오른 지 이미 6년째였다. 그녀는 냉철한 판단력과 무서운 집중력으로 회사를 2배 이상 성장시켰고 아시아 최연소 여성 억만장자라는 타이틀을 가졌다. 오늘 그녀는 검은 재킷과 통바지, 흰 블라우스를 차려입었다. 머리는 단정히 묶였고 눈빛은 차가웠다. 마치 잘 벼린 비수 같았다. 신사숙녀 여러분. 윤소영의 목소리는 명확하고 단호했다. 회의실이 숨죽인 듯 조용해졌다. 오늘 이 자리에서 공개할 것은 자동차 역사상 가장 혁신적인 기술이자 아직 누구도 풀지 못한 문제의 해답입니다. 그녀는 리모컨을 들어 버튼을 눌렀다. 회의실 중앙의 바닥이 천천히 열리며 육중한 메커니즘이 움직였다. 회의실 바닥에서 서서히 올라오는 건 거대한 은빛 금속 덩어리였다.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다. 그것은 엔진이었다. 그러나 단순한 엔진이 아니었다. 표면에는 정밀하게 배치된 각종 센서와 파이프, 냉각 라인과 배선이 기하학적으로 얽혀 있었다. 윤소영은 숨을 고르고 무표정한 얼굴로 말했다. 이것이 지난 3년간 저와 개발팀이 120억 원 이상을 투입해 만든 제로의 미션 하이브리드 엔진입니다. 배출가스 완전 제로, 기존 엔진 대비 연비 3배, 출력 2배를 자랑합니다. 이론적으로는 말이죠. 회의실이 웅성거렸다. 소영의 목소리에 미묘한 냉소가 섞였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이 엔진은 가동 후 정확히 9분 40초가 지나면 과열로 멈춰 버립니다. 냉각 시스템과 연료 분사, 전력 제어의 동조화가 무너져 버리죠. 독일 벤츠 측에서 온 브라운 박사가 손을 들었다. 윤 회장님, 만약 그런 문제가 있다면 우리에게 해결책을 부탁하려고 부르신 건가요? 윤소영의 입가가 살짝 올라갔다. 냉소적인 미소였다. 아닙니다. 브라운 박사님, 제가 부탁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오늘부터 시작되는 게임의 규칙을 설명하러 모신 거죠.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소영이 또렷하게 말했다. 간단합니다. 이 엔진을 완벽하게 작동시키는 사람에게 10억 달러를 드리겠습니다. 공기 자체가 얼어붙었다. 그리고 폭발적인 웅성거림이 터졌다. 10억 달러라고요. 장난인가 진심입니까? 소영은
손을 들어 조용히 식혔다. 그 눈빛은 비웃음도 감정도 섞이지 않았다. 물론 진심입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24시간의 시간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전자는 단 한 명, 순간. 세계 최고의 엔지니어들이 서로를 바라봤다. 회의실은 긴장과 탐욕이 교차하는 미묘한 공기로 가득 찼다. 그 시각, 부산 금정구의 한 허름한 골목, 정진 자동차 정비라는 작은 간판이 달린 정비소 안에는 기름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다. 파란색 작업복을 입은 한 청년이 낡은 현대 투싼 엔진룸 안에 상반신을 쑤셔 넣은 채 분주히 움직였다. 그의 이름은 한지훈, 23살. 부산대학교 기계공학과 3학년이었다. 이상하네. 분명히 점화 플러그 문제는 아닌데 지훈은 이마에 땀을 닦으며 중얼거렸다. 그의 손끝에는 검은 기름때가 껴 있었다. 정 사장, 쉰을 훌쩍 넘긴 베테랑. 정비사는 담배를 입에 문 채 고개를 저었다. 야, 지훈아. 딴 데서는 다 포기한 차다. 괜히 시간 낭비 말고 밥이나 먹자. 하지만 지훈은 대답 대신 손전등을 켜고 엔진 깊숙한 곳을 비추었다. 아니요. 사장님, 뭔가 있어요. 엔진이 뭔가 말하고 있어요. 정 사장이 피식 웃었다. 또 그 소리냐? 엔진이 내 귀에 대고 말이라도 한다더냐. 지훈은 진지했다. 네. 엔진이 불평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여기 어긋났어. 나 고쳐줘 하고. 정 사장은 한숨을 쉬었다. 네가 정말 별난 놈이긴 하다. 하지만 곧 지훈의 눈빛이 번뜩였다. 찾았어요. 연료관에 미세한 균열이 있어요. 압력이 세서 연료 분사가 불규칙했어요. 정 사장이 눈을 동그랗게 떴다. 진짜냐 다른 데서도 못 찾은 걸. 이놈 봐라. 지훈은 부끄러운 듯 웃었다. 그냥 잘 들었을 뿐이에요. 정 사장은 담배를 끄며 말했다. 너 정말 대단하다. 30년 정비했어도 이런 놈은 처음 봤다. 지훈이 공구를 정리하던 그때였다. 정비소 앞에 웬 검은색 제네시스가 천천히 멈췄다. 번쩍이는 검은색 차체, 윤이 나는 휠, 이 골목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차였다. 차 문이 열리고 힐 소리가 또각또각 울렸다. 검은색 샤넬 수트를 입은 여성이 내렸다. 윤소영이었다. 정 사장이 당황해서 다가갔다. 아,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소영은 정비소 내부를 찬찬히 둘러봤다. 낡은 기계, 기름때, 구석의 폐타이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훈의 손톱 사이에 낀 검은 때까지. 그 눈빛에는 명백한 경멸이 스쳤다. 여기가 한지훈 씨가 일하는 곳인가요? 정 사장이 얼떨결에 대답했다. 예, 맞습니다만. 누구시죠? 지훈이 엔진에서 몸을 빼내며 일어섰다. 제가 한지훈입니다만. 소영은 냉정하게 지훈을 훑었다. 그러고는 아주 작은 비웃음을 지었다. 정비소 문이 닫히자 한지훈은 깊게 숨을 내쉬었다. 윤소영이 떠난 뒤에 공기는 무겁고 눅눅했다.
정 사장은 몇 번이나 말렸다. 야, 지훈아, 그냥 포기해라. 저 여자 진짜 무서운 사람이다. 괜히 내 인생 걸지 마라. 하지만 지훈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엔진을 바라봤다. 그 은빛 금속 덩어리에서 이상하리만치 섬세한 아름다움을 느꼈다. 그는 손전등을 들고 가까이 다가갔다. 냉각 라인, 연료 분사 라인, 점화 제어 모듈. 하나하나가 완벽에 가까운 정밀함이었다. 근데 왜 10분을 못 넘기는 거지? 그의 손이 엔진 위를 천천히 쓸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오히려 그를 차분하게 만들었다. 정비소 시계는 밤 10시를 가리켰다. 밖에서는 비가 뚝뚝 떨어지기 위해 시작했다. 빗방울 소리와 함께 엔진룸을 비추는 형광등 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지훈은 의자에 앉아 노트를 펼쳤다. 그 안에는 빠르게 적은 회로도와 메커니즘의 스케치가 가득했다.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다. 연료 분사량 문제, 냉각유 흐름 점화 타이밍.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그는 머리를 쥐어 뜯었다. 젠장, 이게 뭐가 문제야? 눈을 감았다. 아버지가 생각났다. 그가 12살 때 돌아가신 아버지는 부산의 소규모 정비소를 운영했다. 지훈은 어려서부터 공구 소리와 기름 냄새가 익숙했다. 아버지가 웃으며 했던 말이 떠올랐다. 지훈아, 기계는 거짓말을 안 한다. 잘 들어주면 다 알려준다. 지훈은 눈을 떴다. 그리고 엔진을 향해 천천히 말했다. 그래, 말해봐. 너 뭐가 그렇게 불편한데? 시간은 흘러 새벽 1시. 정 사장은 이미 집으로 돌아가 잠들었고 정비소에는 지훈 혼자였다. 밖에서는 바람이 거세졌다. 지훈은 스패너를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다. 그의 눈에는 피로가 쌓여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아이론상 완벽하다면서 설계가 잘못된 게 아니야. 그럼 문제야. 그는 엔진을 다시 분해하기 위해 시작했다. 손전등을 물고 손가락으로 케이블과 라인을 더듬었다. 모든 센서, 밸브, 파이프라인, 완벽해. 너무 완벽해. 그 순간 무언가 섬뜩한 깨달음이 스쳤다. 너무 완벽하다. 그게 문제인가? 그는 노트를 꺼내 설계도를 다시 그렸다. 각각의 모듈은 독립적으로 최적화되어 있었다. 냉각 시스템의 반응 속도, 연료 분사량, 점화 타이밍, 전부 따로 보면 최고였다. 하지만 동시에 보면 서로가 맞지 않았다. 마치 각자 다른 악보를 보고 연주하는 오케스트라처럼 지훈은 눈을 부릅떴다. 이거구나. 그는 노트에 크게 썼다. 동조화 문제. 타이밍 싱크로니제이션. 지훈은 엔진 옆으로 쓰러지듯 주저앉았다. 숨이 거칠게 나왔다. 심장은 쿵쾅거렸다. 그래, 답은 그거야. 냉각유 흐름이 0.2초 늦어. 연료 분사량은 1% 부족해. 점화화가 0.1초 빨라. 아주 미세한 차이. 사람이라면 못 느낄 오차였다. 하지만 엔진은 그것 때문에 과열됐다. 그는 공구를 다시 집어들었다.
새벽 2시. 손끝이 떨렸다. 이제 맞춰줄게. 냉각 시스템 밸브를 분해했다. 전자제어 모듈을 열어 코드를 다시 썼다. 연료 압력 조절기를 미세 조정했다. 한 줄기 땀이 눈을 타고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는 눈을 깜박이지도 않았다. 코드를 수정하고 다시 테스트, 수백 번 같은 동작을 반복했다. 새벽 3시 반. 그는 마침내 엔진 위에 손을 얹었다. 엔진은 차갑고 무거웠지만 이제는 달랐다. 지훈의 손끝은 그것이 조금 더 편안해진 걸 느꼈다. 좋아, 이제 연주해보자.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다. 엄마였다. 지훈아, 아직 안 자니? 지훈은 한참 화면을 보다가 숨을 골랐다. 엄마, 조금만 더 하고 잘게. 너무 무리하지 마라. 아버지도 그랬다가. 지훈의 손이 멈췄다. 눈이 살짝 젖었다. 알아. 엄마. 나 아버지처럼은 안 할 거야. 내연 특별한 아이다. 꼭 기억해라. 나도 알아. 고마워. 사랑해. 그래, 엄마도 사랑한다. 얼른 와, 기다릴게. 전화가 끊긴 뒤 지우는 엔진을 한 번 더 쓰다듬었다. 들었지, 나 특별하다는데? 그러니까 나랑 같이 가자. 그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손전등을 켜고 마지막으로 모든 배선을 살폈다. 케이블 루트, 열전도 재질, 압력계, 그리고 스패너로 마지막 볼트를 조였다. 찬바람이 문틈으로 들어와 등에 스쳤다. 하지만 그의 입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정비소의 벽시계가 5시를 알렸다. 새벽 공기가 푸르스름하게 밝아오기 위해 시작했다. 지훈은 엔진 앞에 앉아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다. 잘 부탁해. 정 사장이 출근했을 때는 오전 8시였다. 문을 열자마자 그는 깜짝 놀랐다. 지훈이 엔진 옆 바닥에 등을 기대 앉아 있었다. 눈에는 다크서클이 깊게 팼지만 이상하게 표정은 평온했다. 야, 너 밤새웠냐? 지훈이 웃었다. 네. 미친놈? 포기하라니까. 됐어. 지금이라도 말해. 그냥 못하겠다고 해. 지훈이 고개를 저었다. 할 수 있어요. 정 사장은 말문이 막혔다. 그의 눈에는 정말로 무언가를 이룬 사람의 눈빛이 있었다. 오전 10시 지훈은 엔진 앞에서 마지막 검수를 했다. 냉각 시스템 밸브의 개방 각도, 정근기는 5초 앞당김, 연료 압력 3% 상향, 점화 모듈 반응, 딜레이 보정. 모든 것을 기록하고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 정도면 맞을 거야. 아니, 맞아야 해? 정 사장은 기어이 한숨을 쉬었다. 그래? 이왕 이렇게 된 거 끝까지 해봐라. 대신 그는 지훈의 어깨를 잡았다. 너무 자신만 믿지 마라. 세상엔 네가 못하는 것도 있다는 거. 그거 알아야 한다. 지훈이 살짝 미소 지었다. 네. 하지만 이번엔 해보고 싶어요? 정비소 안은 갑자기 고요해졌다. 밖에서는 가을 햇살이 살짝 비쳤다. 먼지 날리는 빗줄기 속에서
엔진이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지훈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손끝으로 살짝 엔진 표면을 쓰다듬었다. 차갑지만 이제는 익숙했다. 이제 준비됐어. 엔진이 대답할 리 없었다. 하지만 지훈은 그것이 살짝 미소 지은 것 같다고 느꼈다. 그리고 그 순간 정비소 문이 열렸다. 윤소영이 들어왔다. 완벽하게 각 잡힌 회색 슈트, 냉정한 눈빛, 그리고 뒤에는 다음이 임원 몇 명과 카메라를 든 기자들까지. 정 사장이 놀라서 다가갔다. 아, 회장님, 벌써 오셨습니까? 소영은 무시하듯 지나쳤다. 시선은 곧장 지훈에게로 갔다. 지훈이 천천히 일어섰다. 어깨가 굳어 있었지만 눈은 흔들리지 않았다. 소영의 시선은 매서웠다, 밤새웠다고 들었습니다. 결과는 지훈은 한 박자 늦게 대답했다. 준비됐습니다. 소영의 입가가 살짝 비틀렸다. 정말로 자신 있나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할 수 있습니다. 소영은 냉소적으로 웃었다. 좋아요. 하지만 한 번 더 경고하죠. 실패하면 전국 방송 나갑니다. 한지훈, 허세 부리다 망한 천재 실습생이라고. 그리고 이 동네에서 다시는 정비사로 못 일하게 해드릴게요. 정 사장이 소리쳤다. 그건 너무하십니다. 하지만 지훈이 손을 들어 정 사장을 말렸다. 괜찮습니다. 회장님, 약속대로 하겠습니다. 소영이 눈을 가늘게 떴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다. 좋아요. 이제 보여주세요. 지훈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손이 시동 버튼 위에 멈췄다. 정비소 안의 공기가 한층 무거워졌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카메라가 클로즈업 됐다. 임원들이 웅성거렸다. 정 사장은 주먹을 꽉 쥐었다. 지훈은 마지막으로 엔진을 바라봤다. 부탁한다. 그리고 버튼을 눌렀다. 시동 버튼이 눌리는 순간 정비소 안이 정적에 잠겼다. 윙! 낮고 부드러운 소리가 공기를 울렸다. 은빛 엔진이 진동하며 살아났다. 모든 시선이 집중됐다. 윤소영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다. 시작됐네요. 처음 1분. 엔진은 부드럽게 회전했다. 계측기가 정상값을 나타냈다. 2분, 3분, 정 사장이 조용히 탄성을 삼켰다. 이거 진짜네. 5분. 기자들이 웅성거리기 위해 시작했다. 카메라는 지순의 손끝과 계측기 화면을 번갈아 비췄다. 윤소영은 팔짱을 끼고 무표정한 얼굴로 지켜봤다. 하지만 이마 한가운데가 미세하게 찡그려졌다. 거짓말 같네? 1분, 8분, 9분. 엔진이 가벼운 진동을 내며 계속 돈다. 기계음은 오히려 더 매끄러워졌다. 오일 압력, 온도, 냉각 라인 유량, 올 정상. 10분을 넘었다. 정확히 10분 1초 정비소 내부가 터질 듯한 환호성으로 바뀌었다. 정 사장이 소리를 질렀다. 됐다, 이겼다. 이 자식 천재 맞네.
지수는 힘없이 숨을 내쉬었다. 그의 이매에는 땀이 맺혀 있었지만 표정은 이상하게 담담했다. 엔진을 바라보며 살짝 웃었다. 잘했어. 윤소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눈동자가 살짝 흔들렸지만 곧 바로잡았다. 그리고 단호히 말했다. 멈춰요. 정비소, 아니 다시 조용해졌다. 지순이 버튼을 눌렀다. 엔진이 천천히 꺼졌다. 소영은 엔진 앞으로 다가갔다. 손끝으로 차가운 표면을 만졌다. 눈을 가늘게 떴다. 식었네요. 네. 과열이 없을 겁니다. 지순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다. 기자들이 소리쳤다. 회장님, 약속하신 10억 달러 상금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 청년 정말로 해결했습니다. 윤소영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 눈빛은 살을 애는 칼 같았다. 약속은 약속입니다. 정 사장이 눈물을 글썽이며 지순의 어깨를 쳤다. 야, 너 진짜 해냈구나. 진짜. 이놈 대단한 놈이야. 지수는 힘없이 웃었다. 사장님 덕분이에요. 소영은 마지막으로 지순을 바라보고 짧게 말했다. 내일 본사로 오세요. 네, 상금 처리와 그 외 이야기할 게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며 중얼거렸다. 축하해요. 한지훈 씨. 부산 해운대. 다음이 본사 다음 날. 지훈은 부산 해운대구의 해안가를 따라 난 도로를 걸었다. 가을 바닷바람이 차갑게 불어왔다. 멀리서 본 다음이 본사는 거대한 유리성처럼 빛났다. 정문에서 경비가 그를 멈췄다. 어디 오셨습니까? 저 한지훈이라고 합니다. 어제 윤소영 회장님께서 경비가 무정이를 잡았다. 곧 고개를 끄덕였다. 올라가시죠. 엘리베이터 안에서 지훈은 손을 꼭 쥐었다. 긴장됐다. 24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는 작은 정비소의 아르바이트생이었다. 지금은 이 회사의 전 직원이 주목하는 사람이었다. 43층.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비서가 인사를 했다. 한지훈 씨 맞으시죠? 이쪽으로. 회장실 문이 열렸다. 거대한 통유리 너머 부산 앞바다가 펼쳐졌다. 윤소영은 창가에 서 있었다. 그녀의 뒷모습은 여전히 단단했다. 왔어요? 네. 지훈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소영이 천천히 돌아섰다. 오늘은 흰 블라우스에 검정 치마. 머리는 깔끔하게 묶여 있었다. 축하합니다. 10억 달러. 정말 주시는 겁니까? 소영이 눈을 가늘게 떴다. 약속은 지킵니다. 그리고 책상 위의 서류를 손가락으로 톡톡 쳤다. 송금 계약서입니다. 계좌번호만 주면 내일 들어갈 겁니다. 지훈은 어리둥절했다. 그렇게까지? 주셔야?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이요, 다음이 수석 엔지니어로 일해주세요. 지훈은 말을 잃었다. 제가요. 소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연봉 20억 원부터 시작. 연구팀은 당신 마음대로 꾸리세요. 어떤 연구든 지원할 겁니다. 지훈이 숨을 삼켰다. 왜, 저를요?
소영의 눈빛이 살짝 부드러워졌다. 김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부산대 기계공학과 교수님. 시험 점수는 평범하지만 능력은 누구도 못 따라온다고. 손만 대면 기계가 살아난다고. 지우는 머리가 멍해졌다. 교수님이. 소영은 책상에 손을 얹었다. 사실 처음부터 당신을 찾으러 간 거예요. 하지만 재능이 진짜인지 확인해야 했죠. 죄송합니다. 일부러 자극한 것도 맞아요. 지훈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숨을 고르고 말했다. 저 생각할 시간 좀 주세요. 소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하지만 너무 오래는 안 됩니다. 이번 달 안에 대답 주세요. 정비소 그날 밤. 지우는 다시 정 사장과 마주 앉았다. 낡은 나무 테이블 위에는 따뜻한 라면 냄비가 놓여 있었다. 정 사장이 라면을 휘저으며 말했다. 야,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 어제까지는 우리 알바생이었는데. 지훈이 웃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정 사장이 라면을 집어 입에 넣었다. 회장님이 널 수석 엔지니어로 그 다음 차에서 지훈이 작게 대답했다. 네. 정 사장은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가라. 가야지. 네, 야. 이런 기회가 어디 있냐. 평생 못 올 수도 있는 거다. 지훈이 입술을 깨물었다. 근데 사장님 정비소는요. 이놈아. 정 사장이 얼굴을 찡그렸다. 내가 너 발목 잡을 만큼 나쁜 놈인 줄 알아. 지훈이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정 사장이 한숨을 쉬었다. 근데 월급 타면 가끔 밥 사라. 알았지. 지훈이 눈시울이 빨개졌다. 네, 약속할게요. 첫 출근 일주일 후, 다음이 본사, 수많은 기자가 몰려 있었다. 저 사람이 한지훈 씨야. 저 청년이 그 10억 달러 문제 해결했다더라. 지훈은 긴장한 얼굴로 회사 안으로 들어섰다. 다음이 직원들이 그를 힐끗힐끗 바라봤다.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저 사람 맞아 그냥 대학생처럼 보이는데 회장님이 감정적으로 뽑았다던데. 그의 앞에 한 남자가 섰다. 깔끔한 정장, 날카로운 눈빛. 박진호. 기존 수석 엔지니어였다. 한지훈 씨, 네. 박진호가 웃었다. 반갑습니다. 난 이 팀의 리더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당신이 리더라면서요. 지훈이 어색하게 웃었다. 저도 아직 우리 팀은 실력으로 말합니다. 박진호의 웃음이 차가웠다. 회장님의 총애만으로는 버티기 힘들 거예요.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저도 실력으로 증명할게요. 첫 과제 회의실. 다음이 연구개발팀이 모였다. 박진호가 프로젝트를 띄웠다. 이번 문제. 신형 전기차 배터리 효율. 그는 화면을 가리켰다. 이론상 주행거리 500km 설계. 현재 실주행 300km. 지훈이 손을 들었다. 배터리 셀 교체는요. 박진호가 코웃음 쳤다. 이미 다 해봤습니다. 냉각 시스템 개선했어요. 충전 모듈 업그레이드 다 했어요. 지훈은 화면을 뚫어지게 봤다. 박진호가 말을 이었다. 이 문제를 6개월째 못 풀었습니다. 우리 팀이 이제 당신 차례예요. 수석 엔지니어님,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모든 시선이 지훈에게 꽂혔다.
지훈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해보겠습니다. 박진호가 냉소적으로 웃었다. 좋아요. 기대하겠습니다. 지훈은 노트를 펼쳤다. 전력 흐름도, 케이블 라우팅, 냉각 라인, 모든 데이터를 빠르게 훑었다. 뭔가 있다. 분명히 있다. 눈이 번뜩였다. 그의 손이 노트 위를 미친 듯이 움직였다. 전 직원이 숨죽였다. 그리고 박진호도 살짝 눈빛이 달라졌다. 이 녀석 진짜 뭔가 있는 건가? 회의실의 공기는 무거웠다. 벽면의 스크린에는 복잡한 그래프와 표가 빼곡했다. 박진호가 팔짱을 낀 최지훈을 바라보고 있었다. 말해보시죠. 수석 엔지니어님, 어떤 계획입니까? 지수는 노트를 덮었다. 피곤한 눈이었지만 그 속엔 확신이 있었다. 배터리 셀 문제가 아닙니다. 뭐라고요? 셀 교체, 냉각, 충전 모듈 다 훌륭합니다. 문제는 지수는 레이저 포인터를 잡았다. 전력 라우팅입니다. 모두가 웅성거렸다. 지수는 계속했다. 케이블이 엔진룸 근처를 지나가면서 저항이 상승합니다. 전력 손실 15%, 박진호가 눈을 찌푸렸다. 그걸 우리가 몰랐다고 생각합니까? 지수는 스크린을 넘겼다. 엔진룸 단면도와 케이블 레이아웃, 열 이미지 분석, 여기 온도 상승으로 인한 저항 변화까지 포함한 시뮬레이션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지순의 목소리가 낮고 또렷했다. 케이블 라우팅을 바꿔야 합니다. 공기 흐름을 활용해 냉각 효율을 높이면 이론상 손실 3% 이하. 박진호는 스크린을 보았다. 차갑던 그의 표정이 서서히 풀렸다. 실험은 오늘 밤에 할 겁니다. 지수는 눈을 반짝였다. 직접. 밤샘 연구 그날 밤. 다음이 연구동. 조명이 새벽까지 켜져 있었다. 지수는 작업복을 입고 엔진룸을 분해했다. 보조 엔지니어들이 피곤함에 겨워 의자에서 졸았다. 지우는 혼잣말했다. 더 멀리, 더 식혀야 해. 케이블을 이리저리 돌려보고 테이프를 감았다. 손이 검댔다. 이마에서 땀이 흘렀다. 박진호가 들어왔다. 야, 지순이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박 부장님. 박진호가 커피를 던졌다. 마셔. 지수는 받았다. 감사합니다. 박진호가 공구를 들었다. 도와준다. 지순이 눈을 크게 떴다. 박진호가 코웃음 쳤다. 우리 팀이잖아. 지수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첫 실험 새벽 3시. 전력계가 울렸다. 모두가 숨죽였다. 지순이 전원 스위치를 눌렀다. 계측기가 깜빡이며 수치를 표시했다. 10%, 8%, 5%, 3%. 누군가 탄성을 질렀다. 됐어. 박진호가 주먹을 불끈 쥐었다. 지수는 힘이 풀린 듯 의자에 주저앉았다. 숨이 거칠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성취감이 가득했다. 인정 다음 날 아침, 윤소영이 연구실을 찾았다. 하이 힐 소리가 또각또각 울렸다. 문이 열리자
벌떡 일어섰다. 회장님, 소영의 눈이 계측기를 스캔했다. 결과 박진호가 천천히 말했다. 목표치 달성했습니다. 손실 3% 이하. 소영이 고개를 돌렸다. 지순이 피곤한 얼굴로 서 있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지만 반짝였다. 소영이 천천히 걸어왔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축하합니다. 한지훈 수석. 지훈은 입을 열었다. 감사합니다. 소영이 작게 웃었다. 계속 부탁해요. 그 웃음에는 처음으로 따뜻함이 스쳤다. 도전장 며칠 후. 다음이 본사 회의실. 임원진이 모여 있었다. 윤소영이 앞에 섰다. 스크린에는 한 통의 메일이 떠 있었다. 혼다 자동차 기술부 공식 제안서. 소영이 읽었다. 다음 차의 기술 경쟁을 제안합니다. 회의실이 웅성거렸다. 박진호가 눈을 가늘게 떴다. 1번이 도발을 소영이 화면을 넘겼다. 조건. 같은 엔진 기반으로 누가 더 높은 연비를 뽑아내는지. 누군가가 중얼거렸다. 혼다는 하이브리드의 본산인데 소영이 책상을 톡톡 쳤다. 거절하면 우리 체면이 깎입니다. 정적. 모두가 눈치를 봤다. 소영이 고개를 돌렸다. 한지훈 수석. 지훈이 놀라서 눈을 떴다. 네, 할 수 있나요? 지훈은 숨을 삼켰다. 회의실이 숨죽였다. 지훈이 천천히 대답했다. 해보겠습니다. 연구 경쟁까지 남은 시간은 7일. 혼다 팀은 30년 경력의 베테랑들. 다음이 연구동은 전시 상태였다. 지훈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다. 데이터가 빼곡히 스크롤됐다. 박진호가 어깨를 쳤다. 야, 잠 좀 자. 지훈이 눈을 감았다. 안 돼요. 아직. 그는 모니터를 뚫어지게 바라봤다. 이 방식으로는 못 이겨. 혼다는 하이브리드의 장인들이었다. 그들이 못한 걸 똑같이 해서는 이길 수 없었다. 지훈은 공책을 폈다. 연료 분사, 전기 모터, 배터리 효율, 그림을 그렸다. 그리고 갑자기 손을 멈췄다. 패턴. 운전 연습관. 사람마다 다르다. 급가속, 급정지, 완만한 주행. 혼다는 일반화된 최적화를 했다. 하지만 지훈은 생각했다. 사람마다 다른데 그의 손이 공책 위를 미친 듯이 달렸다. AI 제어, 실시간 학습. 운전자의 패턴을 인식해 최적화, 연료 분사와 모터 출력 제어를 동기화, 개인 맞춤형 효율. 지훈의 눈빛이 달라졌다. 박진호가 깜짝 놀랐다. 야, 뭐냐 그 표정. 지훈이 입술을 깨물었다. 될 것 같아요. 연구동 불빛이 새벽까지 꺼지지 않았다. 박진호가 피곤한 눈으로 지순을 바라봤다. 야, 인간적으로 30시간째 코딩은 좀. 지순은 커피를 벌컥 마셨다. 아직 안 끝났어요. AI 시스템 그거 지금 돌리는 거냐? 지순이 고개를 끄덕였다. 운전자의 운전 패턴을 실시간으로 학습해. 최적의 출력 조합을 찾아주는 코드예요. 박진호는 코웃음 쳤다. 미친 거 아냐? 지순이 눈을 번뜩였다. 이겨야 하잖아요. 박진호는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았다. 그리고 노트북을 켰다. 뭐 도와주면 되냐? 지순이 살짝 웃었다. 박 부장님,
감사합니다. 시끄럽고 집중이나 해. 이틀 후 윤소영이 연구실 문을 열었다. 하이힐 소리가 단호했다. 지훈 씨. 그녀의 시선이 모니터 화면을 스캔했다. 스크롤되는 코드 수천 줄. 지훈이 고개를 들었다. 눈 밑이 시커멓게 패였다. 회장님, 소영이 묻지 않았다. 결과. 지훈은 침을 삼켰다. 시뮬레이션상 30%, 연비 개선 예상. 회의실이 술렁거렸다. 소영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가능해요. 지훈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할 수 있어요. 경쟁의 날 부산 백스코 전시장. 한국과 일본 기자단. 투자자들이 빼곡히 앉았다. 혼다의 팀 대표 다케다가 무대에 섰다. 혼다는 18%의 연비 개선을 달성했습니다. 우레 같은 박수. 혼다는 하이브리드의 명가였다. 다음 이쪽은 침묵. 카메라 플래시가 지훈을 향했다. 윤소영이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다. 할 수 있죠? 지훈은 그녀를 바라봤다. 그리고 웃었다. 네. 지훈이 무대에 섰다. 스크린에는 그의 코드가 떠 있었다. AI 제어 시스템, 운전자의 브레이크, 가속 습관을 실시간 분석해 엔진과 모터의 출력을 최적화. 혼다는 일반적인 최적화를 했지만 지훈의 방식은 맞춤형이었다. 모든 기자가 숨을 죽였다. 지훈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32% 개선을 달성했습니다. 정적. 그리고 곧 웅성거림이 터졌다. 카메라 플래시가 쏟아졌다. 타라는 얼굴이 굳었다. 실험해 볼 수 있습니까?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입니다. 주행 테스트 두 차량이 나란히 트랙을 달렸다. 기자들이 숨을 죽였다. 혼다 차량 18% 개선된 연비. 다음이 차량 31.8%, 32.1%. 반복 테스트에서도 비슷한 수치. 결과가 화면에 뜨자 환호성이 터졌다. 윤소영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지훈이 그녀를 돌아봤다. 소영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정말 해냈네요. 지훈은 피곤한 얼굴로 웃었다. 회장님이 믿어주셨으니까요. 기자회견 플래시 세례. 다음 키가 혼다를 이겼습니다. 한지훈 수석. 소감은 지훈이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다. 이건 저 혼자 한 게 아닙니다. 박진호 부장님, 팀원들 덕분이고. 그리고 살짝 시선을 돌렸다. 윤소영이 눈을 맞췄다. 회장님 덕분입니다. 소영의 눈이 살짝 젖었다. 그리고 박수가 쏟아졌다. 밤의 대화 그날 밤. 회사 옥상, 부산의 야경이 펼쳐졌다. 바람이 찼다. 지훈이 난간에 기대 있었다. 윤소영이 옆에 섰다. 둘 다 말없이 바다를 바라봤다. 지훈이 조용히 말했다. 회장님, 네, 왜 그렇게까지 하세요? 소영이 고개를 돌렸다. 뭘요? 저 믿어주는 거요. 소영은 한참을 바라보다가 시선을 돌렸다. 나도 누가 좀 믿어줬으면 좋겠기에. 지훈이 눈을 떴다. 소영이 작게 웃었다. 이 자리에 오면서 다 잃었거든요. 친구, 가족, 그리고 목소리가 떨렸다. 사랑할 기회도. 지훈은 한 발 다가갔다. 지금은. 소영이 눈을 맞췄다. 지훈이 조용히 말했다. 회장님 혼자 아니에요. 소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지훈 씨. 지훈이 손을 내밀었다. 소영이 그 손을 잡았다. 밤바람이 두 사람을 감쌌다. BMW의 제안. 며칠 후 독일 BMW 본사에서 이사가 찾아왔다. 다음이 회의실. 지훈과 소영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BMW 이사가 웃었다.
한지훈 씨 감탄했습니다. 우리 BMW로 오지 않으시겠습니까? 지훈이 놀랐다. 저 이사는 수첩을 꺼냈다. 연봉 100억 원, 독일 본사 근무, 회의실이 술렁거렸다. 소영의 얼굴이 굳었다. BMW 이사가 부드럽게 말했다. 다음 하는 아직 작은 회사입니다. 당신의 재능은 전 세계가 필요해요. 지훈이 입을 다물었다. 소영은 눈을 내리깔았다. 갈등 그날 저녁 회장실 둘만 남았다. 소영이 책상에 손을 얹었다. 가세요. 지훈이 놀랐다. 뭐라고요? 소영이 억지로 미소 지었다. BMW가 당신에게 더 큰 기회일 거예요. 지훈이 이를 악물었다. 회장님. 소영이 고개를 저었다. 난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목소리가 떨렸다. 그러니까 가요. 지훈은 주먹을 쥐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싫습니다. 소영이 눈을 떴다. 왜요? 지훈이 한 발 다가왔다. 여기서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뭐요? 지훈이 눈을 바라봤다. 회장님이랑 같이 자동차의 미래를 만드는 거요. 소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지훈이 손을 내밀었다. 같이 가요. 소영이 울면서 그의 손을 잡았다. 약속 며칠 후 해운대 바닷가. 일몰이 붉게 물들었다. 지훈이 작은 상자를 꺼냈다. 소영이 놀랐다. 뭐예요? 지훈이 상자를 열었다. 반짝이는 반지. 회장님, 소영이 입을 다물었다. 지훈이 눈을 맞췄다. 윤소영 씨, 저랑 결혼해 주세요. 소영이 입술을 떨었다. 나 바빠요. 좋은 아내 못 될 수도. 지훈이 웃었다. 저도 바빠요. 근데 서로 이해하고 지지하면 되잖아요. 소영의 눈물이 흘렀다. 정말 괜찮아요.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가 평생 지켜드릴게요. 소영이 흐느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네. 좋아요. 에필로그 2년 후. 다음 하는 세계 최초의 완전 자율주행 전기차를 발표했다. 기자회견장. 윤소영 회장이 단상에 섰다. 옆에는 한지훈 수석 엔지니어. 플래시가 터졌다. 소영이 말했다. 우리가 해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지훈이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둘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소영이 살짝 웃었다. 우리라서 가능했어요. 지훈이 손을 잡았다. 네, 우리라서. 해운대 바닷바람이 불었다. 그들은 함께 걸었다. 불가능을 넘어선 사람들. 그리고 진짜 파트너가 된 두 사람의 이야기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었다.